안녕하세요. 홍준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. 한 1년 3개월 만이죠. 복당 일선이 재밌습니다. 자신을 장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내가 국민의힘의 맏아들이다, 그 주인이다, 뭐 이런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경험과 경륜, 도덕성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복당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본격적으로 겨냥을 한 것이죠. 최근에 나오는 뭐 엑스파일 논란, 또 이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빗대서 비판을 한 것이죠. 그러면서 뭐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의혹이 20가지가 된다는 이런 게 말이 됩니까? 이런 얘기도 했죠. 그리고 또 검찰의 어떤 업무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뭐 1% 정도밖에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어쨌든 이 윤 전 총장 깎아내리기,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좀 예고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이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계기로 야권의 대선 판도도 상당히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 활동을 선언을 할지, 또 선언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같이 할지 여부,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 사태라든지 또 엑스파일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일정한 타격을 받았고,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29일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아마 이 민생을 돌아보는,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29일 날 자신이 생각하는 상당히 좀 강도 있는 메시지, 무게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그 이후에 직접 또 국민들과 만나면서 좀 액티브하게 활발한 어떤 활동을 좀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만큼 이제 윤 전 총장으로서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함으로써 윤 전 총장으로서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. 윤 전 총장이 과연 6월 29일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, 아니면은 그 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판도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뭐 5%를 넘어가는 대선 주자가 없다,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고 나서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지난번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10%, 14% 정도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. 올라가는 어쨌든 흐름을 보이고 있고,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도 어쨌든 일정하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럼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대선을 꿈꾸는 이 홍준표, 유승민, 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포함한다면 여러 명이서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군이 형성이 된 거죠. 이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. 그동안은 국민의힘엔 대선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이런 쪽에 눈길을 자꾸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, 이제는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도 주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야권의 향후에 야권의 재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것이죠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큰 틀에서의 야권 주자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그 대선 주자끼리의 경쟁을 상당히 좀 촉발시키는, 가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계속되는 어떤 대척점, 공세, 이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, 윤 전 총장이 이러한 공세를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, 그리고 그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잘 만들 수 있는가, 이것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정치력을 검증받는 하나의 본격적인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. 홍준표 의원의 공세도 있을 거고, 여권에서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을 포함한 여러 여권 후보들의 또 공세가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
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른바 야권 주자들의 대통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,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. 홍준표 의원의 어쨌든 이 말의 힘, 나름대로 이제 화력이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외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,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, 또 뭐 김동연 전 부총리, 최재형 감사원장 등과의 어떤 전체적인 이 야권 단일의 플랫폼,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, 이것도 이제 굉장히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 부분에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대선에서의 결과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연결된다라고 봐야 되겠죠. 결국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은 국민의힘의 자강의 이 브랜드, 이 대선판에서의 이 파워를 상당히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고,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의식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의 상생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,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,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7월 전국 속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야권 내의 각축전들이 펼쳐지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